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2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던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 관련해서 배우고 제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커버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 렉처 노트인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에 대한 두 번째 렉처 노트 그리고 그것이 포함하는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까지 커버가 되면 좋겠어요. 자, 뭐 제가 하는 잔소리는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조금씩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일단 요 3번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그 파이널 리그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시각에 그 일반 화학 2인가요? 그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재수강을 하거나 해서 듣는 학생이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한 걸로 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중간 시험 때도 뭐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발런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바뀐 거는 이제 듀 데이트인데요. 듀 데이트는 12월 28일 오후 6시까지는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29일이 이제 성적 제출 마감이고, 주의할 거는 이거예요. 제가 저랑 미리 디스커션이 돼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해서 이 파이널라이즈 안 한 거를 눌러놨더니 이걸 보고는 제출을 안 해버린 학생들이 있던데 좀 그러면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29일 이후에 성적이 나온 것이 확정적인 것이고 그 전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중간에 편의상 입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토픽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널 이그잼 전까지는 저랑 디스커션이 끝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 이제 반드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낼 때 포스텍 웹메일로 해서 보내시고 대용량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이게 메일박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가고 그 다음에 저의 컨퍼메이션 리플라이가 있어야 돼요. 저는 보냈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다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26일에서 28일까지 여기 포항에 없고 이메일 체크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아마 28일 날 오후 6시쯤 되면 그때부터 확인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까지 도착한 거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리플라이를 할 거니까 자기께 리플라이가 안 됐다. 29일 아침인데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빨리 저한테 다시 보내든가 해주셔야 되겠어요. 홈워크는 또 나갈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1, 2, 3, 4, 5, 6, 그 다음에 9 했고 챕터 10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끝나면은 다시 7, 8로 돌아갈 텐데 실제로 여러분이 필요한 툴박스, 이 전작과의 오른쪽 빌딩에서 여러분이 지내면서 필요한 시노미 시스템 관련해서 배워야 될 툴박스의 툴들을 다 배우고 저는 뭐 나름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커버하지 않지만 아마 챕터 11일 텐데 피드백 컨트롤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 여러분들이 300단위 선택 필수 또는 필수 선택 과목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불리는 그 자동 제어, 디지털 신호 처리, 정보통신공학 개론 뭐 등등을 배우면 다 하게 되니까 지금 진도가 너무 빠르다. 어떻게 이 한 과목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느냐?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라 지금은 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자세한 것들은 타 과목에서 연계해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 수강 신청 관련해서 뭐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을 했는데 이 융합부전공, 다른 융합부전공도 있죠. 관련해서 학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걸 신청하려면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신청한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부전공의 과목을 하나 이상 수강을 했거나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답을 받은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노미 시스템 같은 STC 과목은 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주목해서 잘 보시고 컴공과 과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통신 및 네트워크 실험은 8자리가 있는데 7자리가 찼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 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사항이라고 써놨던 거를 제가 커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G 트랜스폼 관련해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스템 펑션이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시스템 펑션이 캐피탈 H 오브 S가
S-1 나누기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그 인수분해, 폴리노미알의 인수분해죠. 따라서 분모에 x 플러스 2 타임스 x 플러스 1이 있죠. 그래서 폴이 몇 개 있어요? 폴이 2개 있고 제로는 몇 개 있죠? 제로는 하나 있죠. 그래서 제로와 폴들이 다 다른 자리에 예쁘게 배치된 어떤 그런 시스템 펑션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용어가 나와요. 과연 이런 말이 필요할까 하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일단 S 플레인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폴 제로를 표시해 봅시다. 제로 1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로 했죠. 폴은 네거티브 1, 네거티브 2, 네거티브 1, 네거티브 2.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폴 제로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처럼 예를 들어서 분자, 뉴머레이터는 1차고 여기는 m차 제너럴한 경우인데 디노미네이터는 2차, n차가 n이 2죠. 그래서 m이 n보다 작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요 경우죠. 두 번째 경우.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n-m개, 2에서 1이죠. 여기서는 한 개의 제로가 무한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는 S가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S equal infinity에서 S equal infinity에 제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보통 infinity는 엔지니어링 센스로 무슨 뜻이라고요? for sufficiently large라는 뜻이죠. 컴플렉스 넘버로 large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대충 이거는 뭐 매그니튜드가 크다는 뜻일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았으니까 리얼 파트가 크겠구나. 맞아요?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게 리얼이 네거티브로 커도 뭐 마찬가지로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S가 무한대로 가면 리얼이라고 생각하고 무한대라고 해보세요. 그럼 분모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S가 충분히 크면 사실 이건 0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그젝트하게 제로인 것과 엔지니어링 센스로 제로인 걸 구별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수학적으로 보면 모든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이 지점 S 이퀄 1이 아니고서는 딱 0이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리미트를 취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표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의 집합 C라고 하면요. 보통 S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0로 만드는 S는 몇 개 있어요? 딱 하나 있죠. 그렇죠? S가 1일 때 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리얼 넘버에서도 어떤 때는 잠깐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셋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허용하는 새로운 집합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Extended Real Line이라고 해요. Extended Real Line. Extended Real Line을 정의하면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에다가 upper bar를 쓰거든요. 예. 뭐 complement했다, 채웠다 이런 뜻으로 보통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컴플렉스 넘버에서도 일종의 편의상 infinity, 무한이란 것을 포함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학적으로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피니티란 넘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컴플렉스 넘버는 아닌데 그래서 편의상 어쨌든 우리가 zero at infinity라는 것이 뭘 뜻하는지 요 이그젬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컴플렉스 넘버로서는 제로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극한까지 생각하면 이 경우는 인피니티에서 제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인피니티? 뭐 저쪽 인피니티, 이쪽 인피니티 이런 건 말하지 않고 그냥 분모의 차수가 하나 더 크다. 그러면 인피니티에서 제로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분모의 차수가 2개 크다면 2개의 제로가 인피니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들을 뒤집어 놓은 게 있다고 합시다. 어떤 h of s가 S-1,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폴 제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폴이 있고 여기에 제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자, S가 인피니티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봐요. S가 인피니티로 가면 이게 발산해 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인피니티에 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at infinity, 폴 at infin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차수가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폴과 그러니까 뉴머레이터와 폴리노미알의 차수가 인피니티에 폴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자 분모의 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실제로 충분히 큰 S에 대해서 물론 리얼 넘버거나 뭐 매그니튜드 오브 리얼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값이 무지무지 크다 주의해라라는 의미에서도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Z 트랜스폼 할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걸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코목에서는 폴 at infinity, zero at infinity, 그 다음에 poles at infinity, zeros at infinity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extended real line, 리얼과 extended 리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 C와 extended complex number set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인피니티에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셋을 쓰면 좀 편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빨리 리뷰를 하면 지난 시간에는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워서 끝을 냈고 그 다음에 바이레터럴 Z 트랜스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일단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 자체는 캘리그래피 캐피탈 레터를 썼고요. x of t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0 마이너스에서 인피니티까지 x of t e to the negative st dt를 했죠. 그래서 s의 함수로 나타냈어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x가 x of t가 x of t equals x of t times u of t라는 코잘 시그널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쨌든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딱 느낌이 뭐냐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x of t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가 그렇게 유용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use case 코잘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으로서 코잘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으로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내고 인풋이 코잘하고 알겠어요? 우리가 출력이 또한 사실은 코잘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출력이 음수일 때는 0이고 그 다음부터 알고 싶다. 또는 출력 0부터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 레스트에서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니셜 레스트 조건은. 그런데 너무 복잡하면 그냥 처음부터 x of t equals x of t times u of t, y of t equals y of t times u of t를 만족하는 LCCDE로 나타나는 시스템의 리스판스 구하는 문제를 푸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유스 케이스로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둘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2시간에 걸쳐서 강조를 했지만 수학적인 툴을 배우는 것과 그것이 어디 사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피니션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되고 또 현재는 어쨌든 저 툴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쓰이고 그것이 워낙 중요하면 그 유스 케이스도 또한 따로 알아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피니션과 유스 케이스를 둘 다 잘 알아둬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학생들이 유스 케이스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응용력이 떨어지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티그레이션 프로퍼티,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퍼티라는 걸 이용해서 LCCDE로 나타나는 Continuous Time System. 하지만 얘는 Affine이고 리니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Time Invariant도 아니에요. LTI 시스템이 아닌데 어쨌든 LTI 유사한 이 시스템을 리스판스를 구할 때 이 두 가지 프로퍼티를 이용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티그레이션 프로퍼티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x of t가 들어가서 y of t가 돼요. 그러면 이 아웃풋 y of t는 어떻게 됩니까?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t까지 x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x가 코잘한 시그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면 x가 코잘하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적분에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y가 u of t와 x of t의 컨볼루션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이 있잖아요. x of t가 코잘, 두 개의 코잘한 시그널의 컨볼루션은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각각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곱이 되죠. 왜냐하면 각각이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u of t를 곱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건 뭐 1 over s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코잘 시그널을 적분기에 통과시킨 것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냥 입력 시그널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1 over s를 곱하면 되는 뭐 간단한 모양이고, 저것은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와 모양은 똑같지만 주의할 건 뭐라고요? 주의할 건 얘를 주의해야죠. x가 코잘이 아니면 요렇게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이 주의를 하세요. 자, 두 번째. 역시 어떤 시그널이 코잘인데 이번에는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참고로 위에서도 코잘이고 이니셜 컨디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니셜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미분에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겠지만 중요해지죠.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출력이 입력의 미분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출력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해서 여러분 파셜 인티그레이션 부분 적분 뭐 이런 거 쓰면은 우리가 s 타임스 x of s만 나올 것 같은데 뭐예요 여기에 x의 제로 마이너스 즉 이니셜 컨디션 하나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니까 미분 안 한 녀석의 x 네거티브가 x 제로 네거티브에서 값이 나와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미분기가 있는데 하나는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시그널이 여기 쉬프트 한 거면은 그냥 미분하면 동일하죠. 그렇죠? 하지만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입장에서 보면 요 시그널 자체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스토리지 컴포넌트를 차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레벨 자체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레벨이 살아남아서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d 스퀘어 dt 스퀘어의 x of t인데 이것은 키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러분 헷갈릴 때마다 요 식을 쓰세요. d dt에 괄호 열고 d dt에 x of t.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x 프라임 오브 t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위에서 x 프라임 오브 t의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위에랑 똑같아요.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 times something 맞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빼기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제로 마이너스의 값인데 요 녀석이 x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x 프라임 제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dx dt잖아요. 걔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기서 배웠죠.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해서 결국 n번 미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핵심은 s에 괄호 열고 n-1번 미분의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들어가고 빼기 n-1번 미분의 제로 마이너스 s의 값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번 미분한 거다. 그러면 s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x 3승의 xs 마이너스 x 제곱에 x의 제로 마이너스 x에 x 한 번 미분한 것의 제로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것의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미분일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니셜 컨디션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써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어떤 게 나온다고요?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서 풀면은 소위 말한 제로 인풋 리스판스. x of t가 제로일 때 이미 이 LCCD로 정의되는 시스템의 에너지 스토리지 컴포넌트에 차지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릴리스 되면서 나오는 제로 인풋 리스판스와 그 다음에 그것이 없을 때, 즉 시스템이 LTI라고 가정하고 X가 들어갔을 때의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 그러니까 여기 스테이트를 그냥 뭐 이니셜 레스트라고 해도 돼요. 이니셜 레스트일 때 X가 들어갈 때의 리스판스 두 개의 합으로 항상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퍼티로부터 S가 무한대로 갈 때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 타임스 어떤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와 S가 0으로 갈 때의 S 타임스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각각 뭘 뜻하느냐를 말했어요. 지금 방금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 이니셜 밸류 또는 파이널 밸류 티어렘은 뭘 이용했다고요?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퍼티를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나오듯이 S 타임스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빼기 어떤 이니셜 컨디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면 제로가 나오고 제로로 가면 무한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니셜 파이널 밸류 티어렘이 나왔고 드디어 우리가 Z 트랜스폼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과 오늘은 G 트랜스폼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을 정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있다면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도 정해야 할 거고 중간에는 항상 똑같아요.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뭐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매핑 룰뿐만 아니라 정의 구역이 어떻게 되냐. 즉 리즌 오브 컨버전스.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할 때 적분이 수렴하는 그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폼의 결과, 아웃풋, 포메이션을 오퍼레이터라고 봤을 때 그 오퍼레이터의 아웃풋에 나오는 펑션의 도메인이니까 걔가 중요하다. 마찬가지가 여기 발생하죠.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에서도. 그래서 ROC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과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 리즌 오브 컨버전스들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서클들의 어떤 유니언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ROC 프로퍼티에 대해서 뭐 특히 레셔널일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이 G 인버스의 레셔널일 때 또는 Z의 레셔널일 때. 그 다음에 인버스 G 트랜스폼, property of G 트랜스폼, 그 다음에 design of discrete time LTI system by using bilateral G transform, 그 다음에 마지막에 LCCDE, 여기서는 difference equation인데 difference equation으로 input output이 나타나는 어떤 시스템, discrete time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는데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지만 여기 있는 피보나치 시퀀스죠. 피보나치 시퀀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번째 텀이 n-1번째 텀과 n-2번째 텀의 합으로 정의되고 이 점화식 리커전 포뮬러는 n이 뭐 얼마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코잘 시그널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0부터 시작하게 하는 게 편리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n이 0 이상에서 성립한다고 하면 대신에 그럼 이게 0일 때 만들어내는 녀석이 a-1과 a-2니까 a 네거티브 1을 1이라고 하고 a 서브 네거티브 2를 1이라고. 그래서 1, 1 하면은 그 다음에 2, 3, 5, 8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뭐 1부터 시작하니까 a 서브 1을 1, a 서브 2를 1, 그 다음에 a 서브 n 플러스 2는 a 서브 n 플러스 1, a 서브 n 한 다음에 n이 1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타임 인덱싱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뭐 정의를 좀 다르게 하면 되죠. 우리 같으면 요거를yn이라고 하고요. y로 또 바꾸고요. 따라서 yn은 a 서브 자 제로일 때 3이니까 n 더하기 2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운 식으로 하면 Y로 다 바꾸세요. 예, 최근에 저기 고등학교를 다니는 저희 집 고등학생이 저보고 이제 시험에 이걸 내겠다는 선생님이 있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을 다 수강하거라 그랬더니 미쳤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푸는 방법만 알려줬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푸는 방법만 외울 거면 그걸 왜 배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렉처 노트 16번 본격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이 바이레터럴 Z 트랜스폼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잘 기억을 하겠지만 Z to the N이라는 시그널을 DTLTI에 집어넣어 봤더니 어떤 경우 얘가 Z to the N이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아이겐 밸류가 캐피탈 H of Z라고 정의한 녀석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G는 각각의 컴플렉스 넘버예요.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H of N과 Z to the 네거티브 N을 곱해서 프로덕트를 해서 다 무한계를 더해요. 그러면 저것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렴하는 Z 값들을 모아서 이 G 트랜스폼의 reason of converge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Z 트랜스폼의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이 Z의 값들의 집합. 그런데 이 펑션 캐피탈 X of Z, 여기서는 H of Z인데 H of Z에 대해서 보면 얘는 그냥 도메인이죠. 펑션의 도메인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티베이트 돼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얘를 시스템 펑션이었다라고만 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게 이제 X에 대해서 X of N times Z to the negative N, 네거티브 N이 이제 마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E to the negative ST, DT 할 때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써놨지만 reason of convergence가 매우 중요하고 그 reason of convergence에서 말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left half plane에 해당하는 게 Z 트랜스폼에서는 유닛 서클에서의 inside 유닛 서클에 해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곧 보게 되겠어요. 자, 이 페이지가 말한 건 뭐였죠? 이 페이지가 말한 것은 Z 트랜스폼에서 Z를 R times E to the J 세타로 놓고 대입을 해보니까 결국은 얘가 컨버지 하냐 안 하냐, 즉 어떤 Z에서 Z가 이 라플라스 G 트랜스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reason of convergence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는 오직 R 값, 원점에서의 거리에만 관계되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 G1과 G2가 있는데 두 개가 제로부터 거리, 즉 모듈러스가 같아요. 그러면 하나가 수렴하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수렴하는 거죠. if and only if로.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ROC는 어떻게 된다고요? ROC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하는 컴플렉스 서클들의 집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유닛 서클이 R이 1인 것이 ROC에 포함되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generalized function 얘기 안 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그것도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릴렉스를 하면 일종의 discrete time Fourier planchal transform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finite energy signal로 바꾼다면은 어때요? 인버스도 존재하겠구나.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인버스가 엄밀한 의미의 인버스는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의 시그널을 볼 텐데 계속 하는 얘기지만 A to the N, U of N 이것은 마치 Z to the N과 유사한데 그렇죠? Z to the N은 양쪽이 다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타임 인덱스 플러스 무한대로도 타임 인덱스가 갈 때 함수값이 있을 수 있는 시그널이고 얘는 right sided 특히 코잘 시그널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등비 수열 지오메트릭 시퀀스의 부분합 그 다음에 무한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듯이 Z, X of Z는 어때요? 이게 X of N이죠. 여기에 Z to the N을 곱해요. 그런데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A to the N, U of N에 G to the negative N이니까 묶으면 A, Z to the negative 1에 N이 되고 U of N은 여기 서메이션을 네거티브 인피니티부터 포지티브 인피니티까지였는데 0부터 인피니티로 바꾸죠.
요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이 손으로 써 가야지, 지난번에 퀴즈를 보니까 제가 그 사인 오버 사인으로 돼 있는 거, 뭐 이런 거 유도하라 이랬더니 여러분이 이걸 못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지오메트릭 시퀀스의 부분합을 못 구한다. 그러면은 한국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낼 거예요. 그리고 틀리면 매우 제가 실망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Z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봅시다. 여기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요 식을 자세히 보면, 자, 우리가 무한 등비 수열에서 뭐 무한합이죠. 그렇죠? 무한합일 때 어떻게 해요, 식이? 식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1-공비분의 초항이죠. 그렇죠? 이게 무한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1-a r분의 a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1-공비분의 초항이고 저게 유한합이면 어떻게 됩니까?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말로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1-공비분의 구가 아니죠. 공비 초항 괄호 열고 1-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항이 몇 개. 그래서 개수를 잘 세면 되죠. 이걸 못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매우 매우 곤란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조건이 뭐죠? 이렇게 될 조건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죠. 안 그러면 발산해 버리는 거죠. 자, 요 조건을 놓고 이제 봅시다. 자, 이 무한 등비급 수열에서 초항이 뭐예요? 초항이란 것은 n을 0으로 놓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뭐 유한한 수일 때니까. 이게 n이 1부터 나가면 n을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서먼드 값이 초항이 되는 거죠. 자, 넣어봅시다. n을 0. 그러면 something의 0승이니까 보통 1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 분모는 죄송합니다. 분자는 1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공비는 뭐예요? something의 n승이라고 보는 거죠. n이 쭉 러닝하니까. 그래서 something의 n이니까 something이 알파 a to the a times g to the negative 1이에요. 그래서 요 합은 뭐가 돼야 됩니까? 1-a times g to the negative 1의 분자가 1인 거죠. 주의할 것은 뭐예요? 언제? 공비의 모듈러스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요 식을 다시 쓰면 분자 분모에 z가 0이 아닐 때는 분자 분모에 z를 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z 나누기 z-a가 되죠.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아닐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 z가 0일 수가 있어요? 이 조건에 따르면 z가 0일 수가 있나요? z가 0에 가까이만 가더라도 이게 바이올레이트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말하는 것이 z가 0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식을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a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a는 리얼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는데 편의상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편의상 이 그림에서는 a가 1보다 작은 걸 그린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a가 1보다 큰 경우도 해놨어요. 지금 핵심은 그냥 right sided고 a가 리얼인 경우로 편의상 한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쓰나 그러니까 z divided by z-a로 쓰나 어차피 z는 0이 아니니까 ROC가 1 over 1 minus az 인버스로 쓰나 똑같다는 거죠. 주의할 것은 뭐죠? 주의할 것은 흥미롭게도 자 폴과 제로가 몇 개씩 있죠? 한 개씩 동일하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z 인버스에 대한 무한등비급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1승이고 1차식이고 분자 분모에 똑같은 z를 곱하기 때문에 분자도 1차식, 분모도 1차식이죠. z에 대한. 자, 그리고
ROC는 outside this circle이죠. circle with radius a인 거죠. 여기서 a가 양수랍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라고 했듯이 a가 사실 1보다 커도 1이어도 1보다 작아도 a라는 값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왜냐하면 a에 폴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ROC가 형성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요 가장 왼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다 1이고 여기는 감소하는데, 이 두 개는, 왼쪽에 두 개는 어때요? 유닛서클이 ROC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ROC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죄송합니다.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존재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G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ROC를 스페시파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C to the 네거티브 1 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텐데, 앞서 우리가 구했던 제너럴한 식은 뭐예요? A 자리에 폴이 있다는 거였어요. 1 마이너스,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1 마이너스 AZ 인버스 분의 1은 어떻다고요? 폴 at A, 그 다음에 0 at 0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폴과 제로가 쌍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네거티브 1.1 여기고 바깥쪽이죠. right sided. A가 네거티브 1이고 바깥쪽, A가 네거티브 0.9이고 바깥쪽. 시그널은 각각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하나는 오실레이션 하면서 증가하고 크기가, 하나는 오실레이션 하면서 그대로 있고, 하나는 오실레이션 하면서 디케이 하고 있어요. 뭐 어느 경우든 Z 트랜스폼 나타낼 수 있고,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업을 하냐? 언제? 제일 오른쪽에서만 그렇죠. 왜냐하면 유닛서클이 ROC에 포함된 건 저게 유일하니까. 자, 이까지는 좋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녀석이 문제예요. 마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e to the 네거티브 st ut와 네거티브 e to the 네거티브 st u over 네거티브 t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x1 over t고 이게 x2 over t였다면, 캐피탈 X1 over S와 캐피탈 X2 over S는 알지브라이크 폼은 똑같이 나왔죠. 여기를 A라고 할까요? A. 그러면 S 플러스 A분의 1. S 플러스 A분의 1. 물론 ROC1과 ROC2가 달라서 구별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X1 over N이 A to the N, U over N이었다면, 이제 X sub 2 over N은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는 똑같죠. 베이스는 마치 여기서 엑스포넌트가 똑같았던 것처럼, 마이너스 AT로 똑같았던 것처럼 여기서 베이스인 A는 똑같아요. 앞에 네거티브 했지만 네거티브 A의 n승이 아니에요. 네거티브 A의 n승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right sided, 여기는 left sided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right sided, left sided인데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이니까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이 0 이상일 때 u가 1을 가지니까 여기서는 n이 네거티브 1 이하가 돼서 어떻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얘가 제로고 얘가 네거티브 1이고 이게 n축이라면 x1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라면 x2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제로인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그래서 서로 넌제로 서포트가 서로 교집합이 없다는 거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바이레터럴 Z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의에 그냥 집어넣어요. 정의에 그대로. 그래서 캐피탈 X 오브 Z는 뭐 X 오브 Z로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은 로어 리미트, 어퍼 리미트가 네거티브 인피니티, 포지티브 인피니티고, 그 다음에 요 X 오브 N을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Z to the 네거티브 N을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얘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없애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n이 네거티브 1부터만 살아남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어퍼 리미트가 네거티브 1이고 로어 리미트는 어쨌든 네거티브 인피니티로 있어요.
그리고 남은 부분을 보니까 네거티브 뽑아내고 a to the n, g to the 네거티브 n이니까 a times g inverse의 n이 되죠. 그래서 얘는 a times g inverse의 n 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자, 이 등비 수열인데 이것도 등비 수열이 초항은 n이 얼마일 때를 초항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n이 네거티브 1일 때. 그래서 n이 네거티브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초항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초항이 a의 네거티브 1을 집어넣으면 a, g 인버스의 네거티브 1이니까 a의 인버스의 g가 되겠네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는 0였죠. 0. 그렇죠? 시작이 n이 n 이퀄 0를 넣었어야 되는데 n을 네거티브 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공비에 해당하는 게 뭐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죠. 여기서 그냥 a times g to the 네거티브 n의 n승이다. 뭐 그러면 공비가 a times g to the 네거티브 1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공비는 초항과 그 다음 항이 있으면 그 다음 항을 초항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다음 항에 n이 얼마입니까? 아, 그리고 네거티브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앞에 네거티브가 있었어요. 그럼 네거티브 빼고 요 뒤에 것만 합시다. 시그마만. 그래서 여기 네거티브가 붙어 있어야 돼요. 다 전체를 하면.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인데 자, 공비가 어떻게 되죠? n을 네거티브 2를 넣은 거 생각해야죠. n을 네거티브 2를 넣고 그 다음에 n을 네거티브 1을 넣은 것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결국 공비가 a times z 인버스가 아니라 a times z 인버스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a 인버스 z인데 a로 나눌까요? a를 곱하면 되겠네. a를. 그래서 a를 곱하면 a를 곱하는 거 맞나요? 네, 좀 뭔가 이렇게 되고요. 네거티브를 정리하면 뭐 이런 식이 나오고 만약에 z가 0이 아니면 다시 z 인버스를 곱하면 이렇게 돼서 x1과 알지브라이크 폼은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공비에 해당하는 이 녀석 또는 A 인버스의 G의 크기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제 G는 0이 될 수 있습니까? 네, G는 0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G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표현을 쓰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보세요. G가 reason of convergence에 속하거든요. G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G가 reason of convergence에 속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얘가 두 개로 나눠 써야죠. G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맞겠어요. G는 0이 되니까. 근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G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고 G가 0일 때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X of G는 어떤 사람들은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Z 인버스라고 여러분이 스페시파이 하는 순간 얘는 Z분의 1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Z를 곱하면 똑같아지더라도 얘는 divided by zero 에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할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함수가 있어요. fx는 x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장난친다고 1 over x로 해놔요. 수학적으로는 동일하죠. 언뜻 보면. 그런데 x에 0을 넣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1 divide by 1 over x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렇게 쓰면 x를 0을 넣으면 얘 때문에 divide by zero 에러가 생기죠.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z inverse라고 썼으면 엄밀히는 제가 여기 표기한 것처럼 얘의 z transform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만 정의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요 녀석이다라고 쓰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표기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노랗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하지만 어때요? 적어도 G가 0이 아닐 때는 요 모양과 앞서
a to the n u of n의 z 트랜스폼 여기 있죠. 요 녀석과 맞습니까? 동일한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OC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아까는 그 서클의 바깥쪽이었으면 이제 서클의 안쪽이죠. 그리고 폴 제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 제로, 여기 제로, x에서 제로가 여기 들어가니까 z equal 0이 허용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a가 각각 양수면서 1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a가 실수로 음수면서 또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일반화해서 레이셔널 한 z 트랜스폼을 갖는 시그널들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x of n이. x of n이 시그널인데 어떤 시그널이냐면 여기도 써놨지만 익스포넨셜 펑션들이에요. 익스포넨셜 펑션이고 코잘 시그널일 수도 있고 엔타이 코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그널들을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서 배운 것들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각각이 홀 제로가 페어로 나타나는 z-a분의 z꼴이 되죠. 이런 것들이 쭉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를 통분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x of z가 레이셔널이 돼요. 네. 그러면 레이셔널이면 당연히 또 denominator of z, numerator of z가 가능해요. 여기서 z 인버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z로 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denominator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이 레이셔널 펑션의 폴, numerator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이 레이셔널 펑션의 function of z의 zero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죄송합니다. 분자 numerator의 차수가 더 크면 홀 at infinity라고 말을 하고 denominator의 차수가 더 크면 그 분자 분모의 차수의 차이에 맞는 zero at infinity라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어때요? 당연히 G가 C에 속하면서 예를 들면서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일단 G는 finite한 컴플렉스 넘버들이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예를 들면 infinity가 Z equal infinity가 ROC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애매하죠. 안 들어가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위에다가 어퍼바를 딱 쓰잖아요. 그렇죠? extended complex number로 하면 이렇게 쓰면 z equal infinity가 ROC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폴은 없는 거죠. 그렇죠? 폴이 있으면 ROC라고 안 하니까 zero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쭉쭉 나오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떤 ROC는 이렇게 생겼다. 도넛처럼.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ROC 프로퍼티 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게 있는데 자, x가 어떤 시그널이 NA 펑션으로 생각해서 어떤 파이나이트 구간에서만 함수값을 갖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네거티브 n1이고 타임 인덱스로 여기가 포지티브 n2예요. 편의상 네거티브 n1이 아니라 n1이고 n2입니다. 네. 그냥 n1, n2라고 해보세요. n1, n2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냥 n1에서 n2까지만 넌제로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얘의 z 트랜스폼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에 집어넣으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생기는데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 자 이렇게 넣었어요. x of n, z to the n. 시그마니까 어때요? 하나하나 그냥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finite sum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finite sum은 그냥 쓰면 돼요. 전개하면. 뭐 무한 등비급수의 합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c를 곱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x of n1부터 시작해서 z to the negative n1 플러스 x of n1 플러스 1 z to the negative n1 플러스 1 플러스 닷닷닷 up to x of n2 z to the negative n2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끝.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그젬플을 먼저 보면 첫 번째 만약 x of n이 델타 of n이었으면 이 중에서 뭐가 남죠? 다 없어지고 1만 남겠죠. 그렇죠? 그리고 1이니까
뭐예요? G에 무관하죠. 그러니까 entire Z plane이 ROC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extended complex number가 다 되죠. 그냥 무한대에 넣더라도 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가 델타 오브 n-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시스템이라면 딜레이 주는 거죠. 한 칸 딜레이, 한 타임. 걔는 어떻게 되느냐? 해보니까 델타 n-1이니까 n이 1 자리에 뿅 하고 나오니까 1 곱하기 g to the 1이 남잖아요. 그래서 g to the 네거티브 1인데 딱 보니까 어때요? g to the 네거티브 1은 g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뭐가 허용되지 않죠? z가 0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g가 0인 것만 빼면 다 돼요. 그래서 ROC는 g가 0이 아니다. 심플리. 그 다음에 델타 n 플러스 1이에요. 이건 안티코잘 시그널이죠. n이 네거티브 1에서만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g to the 네거티브 1이 되니까 이건 g가 돼요.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뭐죠? 모든 컴플렉스 넘버에서 파이나이트 하죠. 이 값은. 다만 g가 인피니티로 가면 발산하니까 얘는 g가 그냥 인피니티는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편의상. 그러니까 모든 g라고 해도 되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pole at infinity, zero at infinity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g는 무한대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상당히 파이나이트 한 서포트를 갖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G 트랜스폼이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듯이 이런 거예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있는데 어떤 모듈러스 R0인 컴플렉스 넘버가 ROC에 포함되면 그리고 시그널이 right sided면 어때요? 더 큰 모듈러스를 갖는 Z들에서도 수렴한다. ROC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바깥쪽이라는 것이 right sided란 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comparison 테스트 하면 바로 나오죠. 레이쇼 테스트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봤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프로퍼티와 딱 놓고 보면 그냥 패럴렐하게 쫙 나온다는 뜻이에요. 레프트 사이디드 시그널이면 이제 안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작은 데서 수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투 사이디드면 투 사이디드고 모듈러스가 R0인 컴플렉스 넘버에서 넘버가 ROC에 포함되면 걔를 포함하는 어떤 이 도넛 모양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를 갖게 된다는 말이고 앞서 배운 것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그젠플도 B to the n이에요. 예. 그래서 베이스가 B고 B는 편의상 양수로 잡았는데 B가 양수라 하더라도 어때요?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얘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두 개로 쪼개요. 어떻게 쪼갭니까? 시그널을 어떻게 쪼개죠? 예, 제가 아까 말했던 U of n과 이거 튀었네요. 잠시만요.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으로 쪼개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이렇게 쪼개요. B to the n U of n 플러스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사실 1을 곱한 거죠. B to the absolute value n에 1을 곱하는데 for all n에 대해서 1인 함수예요. 그 1인 함수를 U of n 플러스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으로 한 거예요. 주의할 것은 첫 번째 거는 n이 0 이상에서 1이고 두 번째 거는 n이 0 미만, 즉 마이너스 1 이하에서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따라서 첫 번째 expand라고 나면 첫 번째 녀석은 B to the n U of n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주의할 것은 이게 플러스라서 마이너스에 B to the 네거티브 n의 U of 죄송합니다. 예, n-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라플라스 G 트랜스폼을 하라 그러면 각각을 G 트랜스폼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얘는 베이스가 얼마죠? 얘는 베이스가 B죠. 얘는 베이스가 얼마죠? B분의 1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매우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녀석은 이렇게 되고 바깥쪽이 되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가 붙고 b분의 1 안쪽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리면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b가 b분의 1보다 더 작으면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는 DTFT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고 DTFT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ROC가 없게 되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B와 1 over B가 폴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G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인버스 G 트랜스폼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G 트랜스폼을 했더니 나온 G의 함수로서의 X of G가 있는데 그 녀석이 algebraic formula of G로서는 똑같다 하더라도 ROC가 다르면 두 개는 다른 시그널의 G 트랜스폼일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G 트랜스폼 한 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유일하게 다른 녀석으로 다 매핑이 돼요. 그러니까 인버스 트랜스폼이 유일해요. 자, 그럼 인버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막막한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했던 것과 동일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는 x of t times 어때요? e to the negative sigma t였나요? 예, 그렇게 되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나면 이렇게 팩터링이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x가 곱해지면 묶어서 x of t e to the negative sigma t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g를 여기서는 카테시안 코오더니스를 써서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나타냈다면 여기서는 폴라 코오더니스를 써서 r e to the j 세타로 나타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g 트랜스폼이라는 것 자체가 x of n r to the negative n의 푸리에 DTFT였던 것처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인버스 트랜스폼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x of n에 r to the negative n equals inverse transform of capital X of R times e to the j 오메가로 놓고 DTFT의 inverse transform, 즉 synthesis equation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열심히 또 치환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0 바꾸기 위해서 결국 d 오메가를 0 바꾸고 마지막에는 좀 leap of face가 있어요. 예. 또 칸투어 인티그랄로 쓰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매우 유용하죠. 얘가 유용한 건 나중에 보면 이거 가지고 어떤 프로퍼티 쓸 때는 유용하고 다행스럽게도 이 과목에서는 이 제너럴한 인버스 라플라스 죄송합니다. 인버스 G 트랜스폼의 식을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레이셔널한 것만 다루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근데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 딜레이, 퓨어 딜레이가 있으니까 e to the negative s t1 이런 것도 다뤄야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정말 purely rational한 것만 다뤄요. 왜 그러냐? 왜 그렇죠? 딜레이를 주는 게 여전히 g to the negative something을 곱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g의 rational이잖아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때는 그렇지 않았죠. 네, 그래서 C 트랜스폼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다 rational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이제 example 4를 봅시다. example 4에서 먼저 어떤 시그널 X가 주어졌어요. 예. X의 Z 트랜스폼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분자를 보세요. 전부 제가 이게 좀 빨갛게 칠해놓은 녀석은 Z의 폴리노미알로 나타냈어요. 분자 분모를. 그러면 얘를 각각 팩터링해서 폴과 제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제로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Z 이퀄 오리진 제로에 있고 그 다음에 Z 이퀄 얼마에 있죠? 18분의 5에 있나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3으로 나누면 3, 6, 18, 18분의 5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폴은 어디 있어요? 폴은 뭐 팩터링을 이미 해놨네요. z 이퀄 4분의 1과 z 이퀄 3분의 1이 있어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폴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놨죠. 맞습니까? 3분의 1과 4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는 아래와 같이 Z 트랜스폼이 주어지는 DT 신호가 있다면 어떤 신호일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아는 것은 뭐죠, 우리가? 폴의 수와 제로의 수가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폴이 4분의 1, 3분의 1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그 녀석들. 지오메트릭 시리즈죠. 지오메트릭 시퀀스죠. 지오메트릭 시퀀스들로 뭐가 돼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오메트릭 시퀀스의 Z 트랜스폼은 Z 인버스 가지고 표현하면 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를 Z 스퀘어로 나눠요, 일단. 나눠 놓으면 분자는 3-6분의 5 Z 인버스가 되고 분모는 1-4분의 1 Z 인버스 타임스 1-3분의 1의 Z 인버스가 돼서 모양을 딱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아하, 요 두 개의 partial fraction expansion으로 쪼개서 보면 되겠네. 이렇게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캐피탈 A와 B를 찾아요. 또 열심히. 그랬더니 1과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first term은 만약 이게 코자 시그널이라면 4분의 1의 n승 U of n이거나 그렇죠? 안티코자리라면 네거티브 4분의 1의 n승 타임스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 z 이퀄 4분의 1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2 곱하기 3분의 1의 n승 U of n 해서 3분의 1 바깥쪽이냐. 거꾸로 네거티브 2 타임스 3분의 1의 n승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이 안쪽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또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폴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두 번째 폴 기준으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그렇게 해서 인터섹션을 취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처음 것의 안쪽, 두 번째 것의 바깥쪽에 버리면 인터섹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3개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처럼. 자, 그래서 매우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파이나이트 텀을 가지는 시그널의 Z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Z 트랜스폼을 했더니 그냥 이렇게 Z의 양수승과 Z의 음수승이 파이나이트하게 그냥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무조건 레셔널 펑션으로 만들래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G의 4승분의 2죠. 그러면 G의 4승으로 묶어야지. 맞아요? 분모를. 해서 G의 4승분의 3 곱하기 G의 7승 마이너스 G의 5승 더하기 2.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막 하면서 뭔가 해보려는 방법.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를 딱 보면 그냥 바로 x of n은 뭐예요? 3 곱하기 G의 3승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n 축이면 마이너스 3에 높이가 3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3 곱하기 G에 마이너스 3이 돼서 요 놈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딱 보면 by inspection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4에서 각각 3, 네거티브 1, 포지티브 2가 있는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제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폴 제로도 뭐 간단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G의 네거티브 4승. 그러니까 G의 4승분의 1이 있으니까 G가 0이 아닌 거죠. ROC는 G 콜 0을 포함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폴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인피니티 이런 거 빼고. 당연히 G를 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 텀들 때문에 인피니티가 있겠죠. 그래서 폴 at 0. 그렇죠? 왜냐하면 제로를 넣으면 얘가 발산하니까. 그다음에 two poles at infinite, multiple pole이죠. three pole. 이건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요. 제로가 4개 있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four poles at 4죠. four poles at 0. 그렇죠? 예. 그 다음에 three poles at infinit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치긴 고쳐야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끝났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G 트랜스폼 프로퍼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는 꼭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고, 일단, 했던 게 아니군요. 예, 타임 시프트 한번 봅시다. 예. 자, X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얘를 딜레이를 N0만큼 주면은, 걔의 G 트랜스폼은 오리지널 X의 G 트랜스폼과 어떻게 관련이 있겠느냐. 그래서 대입해 보면, 마치,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서처럼, G to the negative N0, 캐피탈 X of G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G to the negative N0가 있으면 N0만큼 딜레이. 이게 딜레이 by N0. 그 다음에 G domain differentiation인데 요 식을 보세요. 요 식을. G 트랜스폼 식을 보고 G에 대해서 미분하면 left hand side를 G로 미분하면 right hand side에서 어때요? 서먼드 안에 네가티브 n이라는 엑스포넌트가 앞으로 나오면서 또 엑스포넌트가 네가티브 n-1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도 써놨듯이 쭉 정리를 하면 놀랍게도 네가티브 z 타임스 어떤 x of g의 g에 대한 미분은 어떤 시그널이라고요? x의 n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의 S 도메인 디퍼런시에이션과 매우 유사한 시그널을, 프로퍼티를 얻었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시그널만 주구장창 나타낼 거냐, 아니죠. 주로 시스템 디자인에 쓸 거라고 했어요. 특히 unstable 시스템 다루고 싶겠죠, 우리는. 그래서 일단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유도를 해요. 왜냐면 시스템을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출력이 X와 H의 컨볼루션 썸이라면 출력의 Z 트랜스폼은 입력의 Z 트랜스폼과 시스템 펑션의 곱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컨볼루션 프로퍼티예요. 그리고 곱하니까 어때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일단 교집합에서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 교집합은 각각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의 교집합은 아웃풋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속하는데 그 교집합보다 클 수 있다고 했죠? 언제? 홀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잘할 때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하느냐인데 시그널이 자, H of n이 right-sided예요. 일단 코잘까지는 아니고 right-sided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이너스 1부터 쭉 오른쪽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right-sided면 ROC가 어때요? right-sided면 어떤 것 바깥쪽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것 바깥쪽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ROC가 일단 infinity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zero at infinity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h of n이 델타 of n 플러스 델타 n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코잘 시그널이고 리스판스 두 개가 있죠. 0에 1, 1에 1 이렇게. 얘를 바이레터럴 Z 트랜스폼을 하면 1 플러스 Z 인버스가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G분의 1이죠. 따라서 G분의 G 플러스 1이 되고 폴 제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씩 있고 폴이 제로에 있고 오리진에 있고 제로가 네거티브 1에 있죠. 그럼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어떻게 됩니까?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Z가 오리진이 아닌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Z가 오리진이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한데 또 하나는 인피니티에서도 인피니티도 가능한지 보자고요. 그래서 인피니티를 넣으면 얘가 1이 되죠. 되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일부러 C-바 extended complex로 한 다음에 0보다 큰 곳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인피니티도 여기 ROC에 포함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ossibly including infinity인데 이것은 여기서 possibly는 밑에도 설명하겠지만 요 시작점이 제로 이상이면 그러니까 정말 코잘 시그널이면 인피니티가 ROC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Z 인피니티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듯이 이그젠플이 여러분이 무빙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네거티브 1, 0, 1에서 네거티브 1, 0, 1이라는 타임 n에서 1, 1, 1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맞아요? 그럼 current output은 current input, previous input 그 다음에 future input 딱 세 개의 합이죠. 그렇죠? 뭐 3분의 1 하면 더 좋겠지만 여기선 그냥 썸을 했어요. 그러면 얘의 Z 트랜스폼이니까 뭐 복잡하게 뭐 infinite sum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일 왼쪽에 있는 녀석 때문에 Z가 나오고 얘가 1 나오고 Z 인버스가 나오죠. 그래서 G 플러스 1 플러스 Z 인버스예요. 다시 쓰면 G 플러스 1 플러스 Z분의 1이니까 당연히 Z는 0이 아니죠. 맞아요? 그 다음에 Z가 0이 아니면 모든 컴플렉스 넘버에서 유한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인피니티를 포함해서 ROC에 넣을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텀은 Z잖아요. 여기 인피니티 하면 인피니티 발산해버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ROC를 말할 때 여기 써놨지만 ROC가 Z가 컴플렉스 넘버로서 컴플리멘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라 Z0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인피니티는 exclude 된다. 여기서처럼 ROC does not include infinity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ROC를 할 때 Z in complex such that 이렇게 했잖아요. 위에는 Z in extended complex such that을 했으니까 위에서는 얘는 Z infinity를 포함하고 얘는 Z infinity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피니티가 Z infinity가 ROC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이 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다음 이제 LCCD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나타나는 시스템 DT LTI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LCCD로 IO가 나타나는 IO 릴레이션에 나타나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not linear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이상한 non-linear는 아니고 affine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affine. 그런데 DT LTI가 되는 방법은 뭐냐? 어떤 거였죠? 제로인, 제로아웃이 만족되면. 문제는 뭐냐면 제로인, 제로아웃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앰비규어티가 있다고 했어요. 호자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실제로 임플리멘트 할 때 쓸 것이기 때문에 코잘인 시스템으로 한정합시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discrete time causal LTI systems described by LCCDE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어요.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니셜 레스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로인, 제로아웃만 만족한다라고 하면 아직 코잘한지 안 한지는 몰라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continuous time system, discrete time system 이렇게 타임을 놓고 코잘리티를 따질 때는 너무 당연하지만 파라메타가 그 discrete 파라메타 시스템일 때 파라메타가 타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때는 코잘리티가 별로 중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left hand side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분이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left hand side는 아웃풋을 딜레이하거나 어드밴스 시키는 거예요. right hand side는 인풋을 딜레이하거나 어드밴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각각 AB라고 했고 NM이라고 했네요. 개수를. 예. 그다음에 유한해요. 알겠어요? 무한하면 안 돼요. 무한하면은 그때 LCCD라고 하지 않아요. 저건 다른 종류예요. 자, 그러면 양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Z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이 캐피탈 Y of Z로 팩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 프로퍼티,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쓰면 여기서 Y와 X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넘겨주면 Y of Z divided by X of Z가 바로 시스템 펑션이 되고 시스템 펑션은 Z 인버스의 레셔널이에요. 레셔널 인 Z 인버스인데 당연히도 여기서 최고차로 곱해주면 in Z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Z에 대해서 레셔널이고 Z 인버스에 대해서 레셔널이.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는 어때요? 이 시스템이 ROC가 어떻게 되냐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코잘 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rational in Z로 일부러 바꿔요. 이게 rational in Z 인버스지만 예를 들어서 분자가 G의 마이너스 5승이 최고차고 분모가 G의 마이너스 3승이 최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다면 분자 분모의 Z 5승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조리 파지티브 엑스포넌트로 바뀌죠.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각각을 인수분해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피니티에 제로가 몇 개 있느냐, 홀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여기서 분자가 예를 들어서 분자의 차수가 크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Z의 5승 어쩌고 나오고 여기 Z의 3승 어쩌고 나오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 디비전을 하면
G의 2승, G의 1승 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레이셔널이 나올 텐데 얘가 말하는 게 뭐죠? 얘가 시그널을 인버스 트랜스포하면 요 각각의 항이 델타 n 플러스 1과 죄송합니다. 델타 n 플러스 2와 델타 n 플러스 1이 돼서 제로 전에 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게 코잘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Z의 레셔널 펑션으로 시스템 펑션을 놨는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바로 이건 코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텀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뭐냐면 또 요 개수가 더 많으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Z를 폴이 무한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폴이 무한대 존재하면 코잘이 아니고 거꾸로 if and only if 코잘이려면 no poles at infinity, 즉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을 수는 있죠. 같으면 상수고 1이면 1은 제로라는 타임 제로에서 델타 펑션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코잘하려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언제? Z의 레셔널 펑션으로 나타냈을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